네,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5월 7일. 두 정상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가치 동맹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편적 가치라는 거 하는 거는 인권과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아베 정부에서 그 외무장관도 얘기했었죠. 자기네 가치와 같이 하는 나라들과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미국 쿼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을 본격 가동시키겠다 했습니다. 외교안보 대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현재 지소미아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로 각자가 획득한 정보를 2급 군사기밀을 서로 넘겨주고 있죠. 그리고 우주와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산업에서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뭐 특별히 얘기했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북핵이 고도화되기 있기 때문에 한일은 이에 공동 대처하겠다. 미국과 3자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2달도 안 되는 사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수장 리더 간의 경제안전보장 협의 1차 회의가 이미 5월 3일 있었다. 그 다음에 외무장관, 방위장관 회담, 외무 및 방위당국 안보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됐다. 문재인 정권 딱 5년이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물 방류하는 거 한국 전문가 참여해서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뭐 지켜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떠서 찝찝무리 하겠지만 먹어도 되죠. 지하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한미일이 한국과 미국이 하기로 한 NSC에 장차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지금 공동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입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군사동맹은 맺지 못하지만 살 길은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사렉스라 그래서 해상에서 어떤 배가 조난당했을 때, 일본 배가 조난당하거나 우리 배가 조난당했을 때 서로가 구하는 서치 앤 레스큐 훈련 같은 거, 이거는 뭐 군사훈련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양국이 방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앞선 프로에서 북핵을 막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MD는 할 수 있어요. 각자의 MD. 또는 미국과 같이 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한국과 일본이 같이 MD를 개발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확실히 방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일본과 더 교류가 많아지고 북핵 문제, 그다음에 장차 중국에서 날라오는 핵도 막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죠. 요거는 미국이 이미 한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천공, 일본도 나름대로 방위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은 A사례라도 만들죠.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잘하는 걸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이제 2급 군사비밀 탑시크릿은 제외하고 서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제 내년쯤에 정찰 위성을 올립니다. 정찰 위성이 북한을 줄여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못 볼 때는 일본이 띄워놓은 7개의 정찰 위성, 그다음에 미국이 띄워놓고 있는 건 저도 개수를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찍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뭘 하는지 더 알게 되죠. 그런 정보 협력까지 하는데, 이제 순수 방어 무기 동맹을 맺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건 조태용 실장이, 안보실장이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하면은 뭐
북한 미사일 잡는 레이더를 공동 개발하든지 또는 뭐 북한이 쏜 미사일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을 공동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레이저를 개발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을 팍 맞춰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안전을 도모하고 한일 관계를 진작시켜야죠.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다시 보면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회담도 없었겠지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아직도 뭐 이재명 씨가 바뀌었는데 북한이 덜렁 만나줬을까요? 그 전직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 그랬는데 이재명 씨를 만나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만나줄 수도 있겠죠. 만나줘갖고 뭐 남북관계 좋은데 미국은 빠져라 이렇게 몰고 가면 또 우리는 크게 혼란에 빠졌겠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반한 노선을 갖고 오고 또 미국의 국빈 방문을 받았겠습니까? 설사 미국 가더라도 아주 긴장 속에 불편한 관계로 왔을 거고 그게 우리 국민들은 국민 자존이구나 국가 자존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헷갈리면서 그러면서 가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면 그런 줄 아는 거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은 보수파다, 친미주의자다, 친일파다 그런 프레임 씌우기 딱 좋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는 서서히 콜롬비아나 이렇게 남미 국가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해져 가는 거죠. 민주주의가 보장한 민주를 이용해서 좌파들이 마지막 번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나 김남국 유들이 했던 그런 범죄 행위들은 싹 덮여버리는 거고 윤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뚜벅고 그러므로 한일 관계를 안보, 기술, 그 다음에 경제 이런 협력체로 구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어는 한일 공동 MD 체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도 반도체에서 협력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전경련이 초토화됐잖아요. 전경련을 그때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막 할 때 이재용 씨도 전경련 탈퇴한다 다 탈퇴 전경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경단련이 있는데 경단련하고 전경련을 다시 복원해서 양쪽에서 이제 기업주들이 끌고 나간다라고 할 때 이제 경제가 돌파가 되는 거죠.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 조직이 없으면 그것도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보면서 기시다 총리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과거의 사과는 나는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G7 회담 때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오면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일 NSG 간 경제 안보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MD를 개발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중국 핵 문제도 제거하는 문제 이건 핵 개발이 아니니까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상당히 의미 있었고 앞으로 한국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